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 자료들을 쭉 훑어봤는데요. 와,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게요. 이게 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 로봇 회사 하나로 딱 모이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자동차 회사가 미래 기술에 투자하는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파면 팔수록 이건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훨씬 더 큰 그림이 있더라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질문이 바로 그거죠. 아니, 어떻게 미국에 있는 로봇 회사 하나가 한국 거대 그룹의 수십 년 묵은 숙제, 그 경영권 신계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됐을까?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모든 게 보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설계도를 한번 제대로 펼쳐보죠.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어떻게 정의선 회장의 지배력이 완성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특히 청취자분께서 현대차 기아 주주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그룹 전체 가치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그 관점에서 보시면 더 흥미로울 겁니다. 그럼 현대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2026 CES에서 그 신형 아틀라스 공개된 이후로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러니까 BD에 대한 관심이 정말 폭발적입니다. 이제는 현대차 그룹 피지컬 AI의 상징이 됐죠. 근데 자료를 보니까요, 이 회사 지분 구조가 아주 특별하게 짜여 있더라고요. 네, 바로 거기가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BD 지분은 크게 두 축으로 나눠서 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가 HMG 글로벌이라는 법인입니다. HMG 글로벌이요? 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가 같이 돈을 모아서 미국에 세운 투자 회사예요. 이 회사가 BD 지분의 한 56.5%를 가진 최대 주주죠. 그러니까 그룹의 영향을 한 곳에 모으는 창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룹 차원의 투자다. 이건 알겠는데 두 번째 축이 정말 의외였어요. 그렇죠. 바로 그게 이 모든 계획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축은 바로 정의선 회장 개인입니다. 회장 개인이요? 네, 정 회장이 사재를 털어서 BD 지분의 22.6%를 직접 갖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BD의 가치가 오르면요. 그게 그룹뿐만 아니라 정 회장 개인의 자산 가치와 바로 연결되거든요. 모든 시나리오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군요. 그룹이 키운 과실을 오너가 수확하고 그 힘으로 다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 그 첫 단추였군요. 그럼 그 힘이 필요한 이유, 현대차 그룹의 오랜 숙제, 순환출자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10대 그룹 중에 유일하게 순환출자 고리가 남아있죠.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를, 현대차는 기아를, 기아는 다시 현대모비스를 이렇게 서로 지분을 물고 물리는 구조잖아요. 네네.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 게 그룹의 지배 구조가 불투명해 보이니까 소위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거고요. 결국 이 복잡한 고리를 끊고 그룹의 실질적인 지주조 회사인 현대모비스에 대한 정의선 회장의 지배력을 딱 확보하는 것. 이게 최종 목표군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정 회장의 현대모비스 지분이 0.33%밖에 안 되던데? 아주 미미하죠. 네, 이걸로 뭘 하기는 어렵잖아요. 지분율을 높이려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할 텐데요. 바로 그 천문학적인 돈을 만들어줄 해결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겁니다. 정 회장 개인이 지분을 가진 비상장 회사의 가치를 그룹 차원에서 키우고 거기서 나온 돈으로 핵심 상장사의 지배력을 사는 거죠.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아니 로봇이 춤추고 점프하는 건 봤는데 이게 어떻게 수조 원짜리 현금이 될 수 있는 거죠? 답은 나스닥 상장, IPO에 있습니다. 먼저 기업 가치가 얼마나 뛰었는지를 봐야 해요. 2021년에 인수할 때만 해도 BD 가치가 한 1조 원 정도였거든요. 1조 원이요? 네. 근데 불과 몇 년 만에 지금 시장에서는 최대 40조 원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잠깐만요. 40조요? 1조 원짜리가 몇 년 만에 40배가 됐다고요? 이건 좀 너무 낙관적인 숫자 아닌가요? 좋은 지적입니다. 당연히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이런 가치를 매기는 데는 이유가 있죠. 잠시 후에 다룰 사업적 시너지 부분하고 관련이 깊은데요. 단순한 로봇 회사를 넘어 현대차 그룹이라는 거대한 제조업 기반과 결합했을 때의 그 폭발력,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된 숫자라고 봐야 합니다. 일단 이 40조 원을 인정받는다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계속해보죠. 알겠습니다. 그럼 40조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치고 이걸 어떻게 현금으로 바꾸나요? 자, BD가 40조 원 가치로 상장에 성공하면 정 회장이 가진 22.6% 지분 가치는 단순 계산으로도 9조 원에 육박하죠. IPO 과정에서 이 지분 일부를 구주 매출 방식으로 팔아서 현금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구주 매출.
그러니까 회사가 새로 주식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정의선 회장이 원래 갖고 있던 자기 주식을 시장에 파는 거군요. 돈이 회사 금고가 아니라 회장 개인 주머니로 들어오는 방식이고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확보한 수조 원의 실탄으로 두 가지를 하는 거죠. 첫째는 상속세, 한 7조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 부담을 해결하고요. 둘째이자 가장 중요한 목표, 순환 출자고리를 끊기 위한 현대모비스 지분 매입 자금으로 쓰는 겁니다. 이제야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9조 원. 와, 그럼 그 실탄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매듭을 푸는 건가요? 자료에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던데요. 네, 시장에서 가장 유력하게 보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한번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현대모비스 분할 합병 방식입니다. 아, 그때 그 엘리엇 같은 행동주의 펀드 반대로 무산됐던 그 계획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걸 좀 더 보완해서 다시 꺼내는 거죠. 방식이 좀 복잡한데 1단계로 현대모비스를 둘로 쪼갭니다. 그룹의 뇌 역할을 할 투자 부문하고 팔다리 역할인 사업 부문으로요. 뇌와 팔다리. 네. 그리고 2단계로 정의선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현대글로비스. 이 현대글로비스와 방금 떼어낸 팔다리 회사를 합치십니다. 그럼 정 회장은 훨씬 몸집이 커진 합병글로비스의 대주주가 되겠죠. 아하. 마지막 3단계가 핵심인데 정 회장이 가진 이 강력해진 합병글로비스 주식을 기아 같은 다른 계열사가 가진 뇌회사, 즉 존속모비스 주식과 맞바꾸는 겁니다. 현금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지배력을 높이는 방식이죠. 듣기만 해도 복잡하네요. 그때 실패했던 게 결국 주주들한테 불리한 합병 비율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 사이 현대모비스랑 글로비스 둘 다 기업 가치가 많이 커져서 과거보다 좀 더 공정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가 수월해졌다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주주 설득은 과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나리오가 더 주목받는 거겠군요. 훨씬 간단하던데요. 네. 바로 직접 지분 매입 시나리오. BD의 기업 가치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이 전공법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카드가 됐어요. 말 그대로입니다. BD 상장으로 확보한 그 막대한 현금으로 기아나 현대제철이 들고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을 그냥 시장에서 사들이는 겁니다. 와, 가장 깔끔하네요. 뭐 합병 비율 가지고 시끄러울 일도 없고요. 그렇죠. 돈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는 방식이죠. 이 시나리오의 성공 여부는 오직 하나, BD의 IPO가 얼마나 대박을 터뜨리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계획이 수면 위로 떠오를 시점, 이건 언제쯤으로 볼 수 있을까요? 2026년 6월이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과거 BD 주주였던 일본 소프트뱅크가 아직 지분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지분을 현대차 그룹에 대팔 수 있는 권리, 즉 풋옵션 행사 만기일이 바로 그때입니다. 아, 풋옵션. 미리 정한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요? 맞습니다. 그 날짜를 기점으로 BD의 지분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고 나면 IPO 추진의 걸림돌이 사라지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2026년 하반기에서 2027년 초, 이때를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BD가 IR 총괄 임원을 새로 영입했는데 이건 상장이 정말 임박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BD가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실탄이라는 금융적인 측면에 집중했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신 사업적 시너지 이야기도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아요. 40조 원이라는 가치가 그냥 나오는 건 아닐 테니까요. 물론입니다. 그 시너지가 없으면 40조는 그냥 신기루죠. 여기서 현대차 그룹의 치밀함이 드러나는데요. 그룹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랑 기아는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를 실제 자동차 생산 공장에 투입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아, BD 입장에서는 최고의 실험장이자 안정적인 고객을 확보하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물류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는 물류 로봇 스트레치를 도입해서 물류 창고 자동화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바로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요? 네, 현대모비스가 BD 로봇의 심장이나 관절에 해당하는 핵심 부품들, 뭐 액추에이터나 센서 같은 것들을 직접 개발하고 공급합니다. 아, 그러니까 BD 로봇이 전 세계에 많이 팔릴수록 그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현대모비스의 기업 가치도 덩달아 올라가는 구조군요. 기가 막힌 선순환 구조죠. 지배구조 개편의 정점에 있는 현대모비스의 가치를 그룹의 미래인 BD를 통해서 다시 끌어올리는 겁니다.
결국 피지컬 AI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그룹 전체가 움직이면서 BD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그 과실이 최종적으로는 정의선 회장의 지배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거죠.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단순한 미래 기술 투자가 아니었네요. 정의선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완성하고 현대차 그룹의 수십 년 묵은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날카롭고 가치 있는 열쇠였습니다. 로봇의 성공이 곧 그룹 지배 완성이다. 이런 공식이 성립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청취자분께서 주목하셔야 할 점은 BD의 성공적인 상장이 현대차 그룹에게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는 겁니다. 하나는 단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라는 점. 다른 하나는 지배구조라는 오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결정적인 변곡점이라는 사실이죠. 와, 로봇 기술, 기업 금융, 경영권 승계.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간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만약 이 모든 계획이 성공해서 현대모비스가 로보틱스와 AI 기술을 총괄하는 그룹의 명실상부한 컨트롤 타워가 된다면 지금까지 그룹의 상징이었던 현대자동차의 정체성은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어쩌면 언젠가는 우리가 알던 자동차 사업이 거대한 로봇 모빌리티 기업의 여러 사업부 중 하나로 자리 잡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건 로봇 회사가 현대차 그룹 전체를 다시 설계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상상도 가능해집니다.